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해외에 사는 동포들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니고 자기가 자란 나라도 아닌 지금 현지에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현지 정치에 참여하는, 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길거리 목사로 소문난 지성훈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하시죠. 우리 고사장님부터 하실까요? 네, 저는 한화일보 편집인 고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호주의 레이버당에서 라이드의 웨스트워드로 나가게 된 김상희입니다. 예, 한국 이름이 김상희. 김상희 피터킴입니다. 피터킴.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권기범 변호사입니다. 전직 스트라스필 카운슬러 시의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우리 피터킴 씨 응원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조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이름 조경미고요. 조엔이라고 합니다. 시드니 대학에서 정치 외교 공부하면서 항상 정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게 호주니까 호주 정치에 인볼브하게 되었는가? 네, 저는 82년도에 호주에 이민 와서요. 네. 부모님 따라서 관광비자로 왔다. 불법 체류하고. 불법 체류? 예. 88년도에 사면연을 받아서 그때 영주권을 받아서요. 부모님이 불법 체류하셨다가 예. 영주권을 받으셨다. 예. 본인이 아니고. 예. 오케이. 그리고 88년도에 그때 사면연 받고 그때 만났던 그 변호사분께서 저하고 제 동생을 데려놓고 말씀하신 게, 너네들 때문에 정부에서 기회를 줘서 우리한테 영주권을 준 거다.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선생님 공부만 하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았고서 많이 아팠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할 수 없어서 맨날 했던 게 시간 때우기 위해서 유튜브를 본 것 같아요. 유튜브. 네, 유튜브 보다가 노무현이라는 분의 다큐를 보고 한번 이렇게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미오라는 사람을 전혀 모를 텐데. 전혀 모르는데 예, 한국의 다큐를 보면서 그때 그게 어떤 거였나요? 그분께서 하는 마을이 있는데 대통령 이제 퇴직하신다 봉화마을. 예, 봉화 가셨는데 거기 갖고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촌을 갖다가 이렇게 유환경 이렇게 만드시고 좋게 하는 거 보고서 굉장히 감명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스토리를 보면서 그분의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인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무료 법률 서비스 하시고, 그러다 또 이제 문재인이라는 친구도 만나갖고서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예. 대통령 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호주에서 출산되는 거예요. 호주에서 총리. 총리, 대통령. 근데 왜 정계에 입당하시면서 그 자유당 노동당 있는데 하필이면 진보 성향의 노동당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평생 이렇게 살아왔던 게, 제가 부모님께서 여기 이제 호주 와서 힘들게 사시면서 그러면서 말도 못하고 식으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그래도 대학교 나오시고 한양대 건축 토목학과 나오셨는데, 그랬어요? 우리 변호사님도 처음에 시브 엔지니어링 하셨고 그러셨는데, 호주 오시니까 말도 안 통하지, 영어도 안 되지, 인종차별 당하고. 예, 호주에서 온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식들의 교육밖에 없으셨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해서 청소해서 사시는 거 보면서 오케이. 그런 상황을 살다 보니까 예. 본인이 성형외과 의사가 한국에서 제일 돈 잘 버는데 여기도 그런가? 호주서도 잘 나갑니다. 본인 성형외과 의사인데, 예, 그러니까 어떤 어퍼 클래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고소득층이죠. 네? 고소득층인데 예, 호주 정치 지형에서 볼 때 주로 좀 이 노동자 계층을 서포트한다고 할 수 있는 노동당 쪽으로 하게 된 배경이 부모님의 삶을 보고. 오케이. 상당히 진정성이 있는 그런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보네요. 너무 순진하게 생각해요. 성형외과를 택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반이 하나 노동당과 이제 성형외과는 잘 안 노동당을 성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하나 고백할 것이 있는데요. 이건 전 세계의 한국 분들이 좀 들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해외에 살면서 교민신문, 교민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그렇게 신경 써서 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제목 보고 지나가고 그런 건데, 제가 교민 언론에 나온 글을 보고 눈물을 마음속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게 있었어요. 네. 그게 어떤 거냐, 한 10년 전에 권 변호사님이 쓴 글이었어요. 그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 서아무개라고 밀라우드 여기 수용소에 갔다가 뭐 난동부려서 또 교도소 갔다가 다시 뭐 수용소 갔다가 쫓겨나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강제추방관. 그래서 그 친구를 돕는 운동들이 좀 일어났었는데, 그때 어떤 여론이 있었냐면, 왜 우리 교민 사회에는 1.5세대에 뭐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한데 뭐 좀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느냐라는 여론이 있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권 변호사님 것도 신문에 글을 썼어. 썼는데 박쥐 블루스 뭐 있을 때 1.5세대. 근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교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다, 1.5세대들에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직장에서의 이렇게 생활 하기도 버겁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데 우리 못한다. 그걸 아주 진솔하게 썼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눈물이 났어. 예. 이렇게 내 10년 전에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최근에 또 우리 권변께서 네. 동포사회에 예. 아주 정말 유익한 예. 또 피터김이 이제 정계에 진출하려고 이제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그게 뭐였죠? 그게 예, 최근에 권 변호사가 지난 6월 말에 한국의 그 세계 한인 학술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동포재단에 주제 발표하고 동포재단 20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대회인데, 그때 이제 주제 발표한 내용을 저희가 기고를 했는데, 그 뒷부분에 그 한국계 정치인의 자격 요건이라고 해서 요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정말 한국계 정치인이 그렇죠. 꼭 봐야 될 매뉴얼입니다. 정말 너무 잘 요약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본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듣고 싶기도 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설명 한번. 네, 그거 조금 준비했다가 네, 나중에 네, 한번 네, 하십시다. 한꺼번에. 내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여기서 그 소셜워크, 커뮤니티 워크 하는 친구들도 네. 그거를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커뮤니티 워크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자세가 이런 거구나. 일맥상통한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계속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사람 사는 일은 흑백이 아니고 논리로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정책만큼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게 돼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던 중에, 뉴사우스웨일즈 팔리아멘트에서 이제 장관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정치가 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밥카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니까 프레미어든 MP든 스테이트 MP, 페더럴 MP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바로 옆에서 보좌관식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렇게 한 몸을 바쳐서 나라의 어떤 정의랄까, 어쩌면 모든 사람이 그 자기의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는 나라로 바꿔가는 그 노력을 하는 작업은 정말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관심이 있어요. 이 대목이 이게 참 경이로운 대목인데, 정치하는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참 정말 부러운 일이네요. 왜 아름답 표현하는 게 이상할까요? 원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정치를 하는 건데.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 항상 봤다니까. 1%만 좋은 사람이 있어도 99% 아무리 나쁜 사람이 있어도 1%만 초점을 맞춰요. 오케이. 저는 그건 개인적인 예, 견해죠.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그 점은 되게 장점이세요. 그건 진짜 오케이. 저는 정반대거든요. 그걸 조회니. 그래서 아예 그만둔 거예요. 조회니 좋은 점이고. 그다음에
네, 제2라운드는 내가 막상 그런 생각을 아름답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들어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우리 피터 킴은 정치에 들어가는 역사가 너무 짧잖아요. 작년 연말에 입당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까지 한 7개월 동안 지금 봐왔어요. 그래서 한 7개월 만에 입후보까지, 지금 캔디데이트까지 됐어요. 예. 요 짧은 과정 속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 궁금하네요. 열심히 하면은 예. 열심히 하고 좋은 의도로서만 하면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 것 같네. 6개월 만에 캔디데이트가 된 걸 보면 이건 좀 어때요, 고사장님? 이건 좀 예. 비정상적인. 아니 비정상이보다 상당한 거죠. 왜냐하면 입당 경력이 짧은데 사실 웰스워드에서 같이 나온 지금 제롬 락살 시장이죠. 지금 이제 시의원인데 상당히 기반이 있는 사람하고 2순위로 나왔다는 게 그 2순위를 차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첫 번째 도전에서는 보통은 그렇지. 후순위로 나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득표력을 입증한 다음에 그렇지, 두 번째 이제 보통 2순위나 3순위를 받는데 닥터김이 그만큼 이제 뉴사스웨일즈 여기 레이버 라이드 지구당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이라든가 포텐셜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노동당도 이번 거를 계기로 좀 라이드가 그동안 많이 한인 커뮤니티가 노동당이 쳐졌는데 이번에 좀 만회하겠다고 하는 그런 또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주 베스트 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고 변호사님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 8년 카운슬러하고 그 전에 또 상당 기간. 그쵸. 예, 한 카운슬러 되기 전에 시의원 되기 전에도 한 8년 전부터 노동당 멤버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저희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액티브하게 한 건 아니고 그냥 가입만 돼가지고 이제 했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나가지고 학생 이제. 때 당원이죠. 학생 때는 아니죠. 학생 때는 제일 싫어하는 게 노동당이었어요. 저기 완전히 저 기회주의자들이라고 영레바 애들이랑 맨날 싸웠죠. 제가 그린 아니면은 조금 더 좌파적인 소셜라이즈. 그렇죠. 예, 그쪽으로 해가지고 맨날 싸우는 게 얘네들이랑 싸운 거거든요. 내가 죽었다 깨 니네들이랑 보나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놈들이 다 저기 뭐 서섹스 리버럴은 어떻게 사무총장이래. 리버럴은 사람 취급 안 한 거죠. 아예. 학생들이 리버럴라 그러면 젊은 반 학생들이 이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은 혹시 임수경 씨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80년대에 한국의 전대역 대표로서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크게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당시부터 함께 활동을 하고 서포터를 하고 그때는 대학생이었나요? 그때 대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직장인 시작했어요. 예, 그랬던 경력이 있어요. 이제 그런 그 배경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노동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었고 그랬다는 것이 이제 맥이 흐르는 거죠. 또 시장도 해보고 하니까 해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네가 한인을 대표한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한인 중에서 시장 돼가지고서 한 게 뭐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네, 있었죠. 예. 그리고 저한테 가장 그 한인 사회에서 지적했던 점이 너무 한인 사회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한인 사회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뭐 등등 그런데 그랬을 때 저희가 한결같이 답변한 거는 저는 제가 소속돼 있는 거는 내 지역구의 주민들을 먼저 위에서 봉사하고 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구 안에 한인 동포들이 있었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우선순위는 지역입니다라고 철저하게 지역 위주로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때로는 지금 그 당시에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약간 아쉬운 점으로도 남아요. 조금은. 내가 그랬을 때 조금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그래 내가 아무리 내가 어디 가서 뭐라고 떠들어도 너는 코리안 출신이야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가 아무리 호주가 포용적인 다문화 사회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코리안 네스에 대해서 너무 내가 부정적으로 나간 것 같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1.5세대의 고민거리 그렇죠. 내가 이걸 갖다 한인이란 그 한인적인 정서를 갖다 그걸
너무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내 베이스부터 좀 탄탄하게 해야 그다음에 내가 그만둬도 그 다음 사람도 그렇죠. 그 베이스를 듣고 맞습니다.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풀뿌리를 제가 하면 활동을 했을 때 현역으로 있을 때 우리 지역구 정당 그 지구당에. 지구당에 왜 후배들을 갖다 예를 들어서 피타킹 같은 후배가 만약에 그때 있었어 봐요.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됐니?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누가 뭐래도 저희들이 있는 그 스트라스필드라든지 라이드 쪽은 한인 지역이잖아요. 한인 동포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당연히 이쪽 쪽으로 계속 연속성이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너무 간과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참 그 점이 참 아쉽고 다음에 피타킴 우리 닥터 피타킴이 되시면은 후배들을 갖다 같이 예. 양성을 하셔야 돼. 꼭 그런 그렇지만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인 자세는 항상 지키셔야 되잖아요. 우리 한의로 해장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물론 예, 물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정치는 일단 표니까 그 표는 이제 자기 베이스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도 다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개인기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조직이 필요하고. 정치는 표싸움이고 표싸움이고 패싸움이거든. 패를 얼마나 잘 짓느냐. 훌륭하다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해외 동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베이스부터 튼튼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드니에서도 어떤 분이 한 분 있었죠. 그 어떤 N 의원이 있었는데 본인이 뭐 영웅 뽑고 무슨 돈키호테처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바람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노동당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한 2년 정도. 2년. 그동안에 어떻게 생활해 보니까 어때요? 어.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정치인이 예. 멋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저는 그 아까 권 변호사님이랑 좀 비슷한 케이스예요. 왜 정치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팔리멘트에서도 일했는데 다시 교직으로 가서 여기서 뭐 고등학교 수학 선생을 하면서 왜 다시 이쪽으로 컴백을 했냐. 그러니까 정치에 다시 관심을 보인 이유가 사실은 그 제가 사는 곳에 그 메이어가 굉장히 그 뭐죠? 콜옵션, 부패의 여지를 많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카운슬 미팅을 몇 번 갔는데 그때마다 제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노엄 쫌스키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국민들을 모두 우매하고 그 국민들을 다 저기 해가지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먹으려면 한마디로 걔네들을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지역 사회가 진짜 그래요. 고스포드 카운슬이? 저 이제 센트럴 코스트 와요. 카운슬로 됐거든요. 센트럴 근데 그 정말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 하고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정치인을 관심을 안 보임으로 인해서 그 정말 메이어가 다 해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보면서 제가 분개를 했죠. 정말 나라도 관심을 보여야겠다. 나는 이제 거의 전공으로 정책을 공부했고 정책 분석을 하고 그런 의사당에서 그랬기 때문에 나만이라도 이걸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동당에 갑자기 가입하게 됐죠. 항상 노동당을 표를 던진 건 사실인데 노동당을 가입한 이유는 글쎄 최근에 정책을 먼저 보고 싶었고요. 최근에도 이제 노동당 뭐 애뉴얼 컨퍼런스 이런 데 가보면 노동당의 이상적인 가치나 이런 거는 나랑 정말 맞고 인권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맞아서 계속해서 지지하고 싶은데 정책 중에 바꿔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조그만 꿈이라면 뭐 정치인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동네 주민으로서 저는 그 정책에 관한 거를 조금씩 바꿔가는데 조금 이바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저는 이제 저희 지대는 전부 다 호주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MP를 페더럴 MP를 가야 된다라고 항상 그러세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정책을 일반인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대중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꿈이지. 그런 걸 하려면 뭘 해야지. 가만히 앉으면 아니요, 정책은 사실 뒤에서 그냥 동네 주민으로서 그냥 레이버 파티 멤버로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페더럴 그 델리게이시라고 그래가지고 페더럴 가버먼트
커뮤니티에 이 지역 의견. 사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의견 반영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뒤에서 그렇죠. 숨어서 몰래 오케이. 조금씩 예, 예, 예. 그게 자기가 주전 선수로 뛰지 않아도 대의원으로서 예, 역할도 예.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근데 아, 원래 그것도 중요한 그런 거예요. 나이에 가신 분들이 정책 보좌관을 많이 가게 그러니까, 하잖아요. 예. 정치인의 그렇죠. 어드바이저로 갔다가 그렇죠. 나중에 이제 경험한 다음에 지역구를 물려받든지 그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라는 걸 갖다 우리가 너무 정치인 예를 들어서 시의원, 주의원, 연방 국회의원 해가지고 정치인 프로페셔널만 우리가 너무 어떨 때는 이렇게 좁은 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렇게 말씀드린 정책적인 거 넓죠. 좀 더 그렇죠. 넓게 얘기하면은 맞아요. 시민사회 정치 그렇죠. 시민사회. 아니면 시민사회 운동하는 것도 다 정치. 그것도 다 정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좀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브로드하게 한번 디파인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그렇죠. 다음에 앞으로의 예. 주제라고 봐요. 그게 진정한 지도자라면 그런 의견이 있을 때 듣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동포신문 오래 하다 보니까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정치하고 연관이 물론 됩니다. 특히 요번에 우리가 동포사회 10만 15만 하는데 사실 요번 2017년 뉴사스웨일즈 지자체 선거에서 어떤 면에서 피터 김이 사실 당선되면 한국 사람이 전멸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과거에는 그렇죠. 자유당 사람들이 3명이 당선될 때도 있었어요. 많았을 그렇죠. 때는. 근데 한 명도 없어진다는 건 좀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좀 커뮤니티 마인드가 약하냐 봤을 때 이제는 그런 게 좀 그냥 동포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대두가 되고 그동안 너무 이민 50년 동안의 초기에 퍼스널 석세스에 몰두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까 막 생존에 말한 대로 그냥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잘 먹고 그냥 빨리 따라가야 되고 격차 줄여야 되고 하는 그런 예, 퍼스널 그렇죠. 석세스에 너무 올인했는데 이제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같이 그렇죠. 가야 되고 예, 다른 그렇죠. 커뮤니티도 같이 참여시키고 우리가 주변도 좀 보면서 그래야 손가락질 안 받고 또 그 정말 지역사회인데 저희 단점이 역시 직업군을 보면은 한인 커뮤니티가 커뮤니티 베이스된 예를 들면 뭐 간호사, 군인, 경찰, 구청 공무원 이런 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렇죠. 일부 조금 있지만 네, 아직도 아주 약해요. 자영업이 40%고 네, 나머지는 너무 그렇죠. 서비스업이고 그렇죠. 큰 기업들 이런 데기 때문에 커뮤니티 베이스 기업이 없어서 그런 게 그런 운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아직도 커뮤니티 맞습니다. 마인드가 예. 약간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것은 이 커뮤니티 베이스 운동은 이 사실 교민 해외 동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말 취업, 생명과 취업 같은 시장.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소홀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전 세계 어디나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 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제3제사 강조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계획이 없어야겠죠. 계획이 있다는 자체가 그게 무슨 뜻이야? 정치는 잘못된 거라 생각해요.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 사는 한국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한테 투표를 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그 투표를 받는다는 뜻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대변해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계획이 내 아니고 생각이 너무 깊이 들어가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그것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네. 특별하게 뚜렷하게 내가 뭐 했다는 것보다는 최대한 저를 투표해주신 분들한테 말을 많이 듣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분께서 저한테 해주는 그 솔루션이 있을 거니까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추려갖고서 그래갖고 좋은 정치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아, 진짜 좋은 자세시네요. 제가 그런 자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의 로드맵은 확실했는데, 내 로드맵이 있었는데, 우리 전체 커뮤니티 로드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는 조금 마인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퍼져 있는 분들 갖다 어떻게 엮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들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고사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지금 하고 계실 분들보다 앞으로 하실 분들을 위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각자 자기 혼자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2세, 3세 누가 하고 싶어하는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포메이션을 주고 오케이. 이런 베이스, 이런 그 경험이라든지 제 경험, 우리 그리고 피타킴 경험, 그리고 조엔 씨 경험 같은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아주 충분한 그 토양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렇게 그 웨이스트가 안 되게 좀 그런 걸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글도 쓴 이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뭔가를 이렇게 뭐 남겨놓고 그걸 얘기합시다, 그거를. 매뉴얼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자격 요건에 대해서 네. 뭐 5가지가 했죠. 예, 그걸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많이 있는데 제가 3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가 그 소명, 정치 철학, 콜링. 예,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예.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나는 정책 위주다. 나는 철저하게 머슴, 봉사의식이다. 뭐 나는 내 잘났다. 뭐 그것도 좀 철학이니까요. 그런 게 확실히 이게 있어야 가지고 자기 줏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그거를 캐리할 수 있는 자기의 자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능력을 주어졌던 간에 아니면 만들어졌던 간에 그거를 끊임없이 자기가 닦아놔가지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소통의 능력, 유머 능력, 그 다음에 정책적인 마인드 능력 등 그런 것들이 자기가 키울 수 있는 거, 자기 에빌리티, 자기 능력을.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조직이죠. 여기도 조직. 예, 호주든 뭐 미국이든 어디든지 간에 조직이라는데, 조직이라는 게 뭐예요? 크게 2가지거든요. 자금과 오거나이제이션이거든요. 예, 그 부분인데 그 자금이라는 부분이 호주같이 미국같이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조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조직 없으면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거 3가지 부분은 그 누구든지 어디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이게 뭐 미주든 뭐 남미든 유럽이든 호주든 그거는 다 이게 저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한인들이 정치가 참 부족한 편인데, 그럼 한인 차세대가 2세, 3세들이 주류 정치권에 진출하려면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좀 한번 선배로서 한번 그런. 저 같은 어드바이스 경우는 우리 조현 씨가 답을 주셨다고 보는데 정당에 가입을 해야 돼요, 무조건. 네. 뭐 정당에 대학교 가입. 때부터 뭐 그러면 더 좋고요. 그렇고. 네, 더 좋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는 그래요. 뭐, 우리가 맨날 노동당, 자유당만 생각해요. 왜 그린 파티, 녹색당 왜 안 해? 특히 젊은 친구들은 맞아요. 여기 2세, 3세들은 그 자기 취향상 어쩌면 거기에 더 맞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대학교 때부터 하면 나중에 10년 뒤에는 그게 자기 자산이 되거든. 그렇게 된다 그러면 30대에 벌써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딱 해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그것이 다 그 인연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는 게 다 인연 아니겠어요? 이게 관계, 그렇죠. 그건데. 예. 정당에 가입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나? 할 일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회의 나가면 되고, 한 달에 한 번. 근데 한 달에 한 번 솔직히 귀찮아요. 근데. 당비는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얼마 안 돼요. 얼마 뭐, 그 노동당 같은 경우 우리 얼마죠? 50불. 그리고 좀 1년에? 1년에요. 아, 근데 별로 수입이 조금 많으면 100불 정도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은 없습니다. 없네요. 예. 한 달에 한 번 회의에 가면은 몇 사람 정도 와요? 보통? 보통 지구당에 한 많은 데는 20명, 적은 데는 10명. 뭐,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선거 때 되면 이제 우르르 와요. 뭐, 누구, 보지도 못한 인간들 나와가지고 이제 막 하고 이제 문제 나고 그러죠. 이제. 이 다문화 사회에서 이 특히나 이 아시아 시대인데 동양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들도 갈망하고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네, 대부분의 레이버 파티 당원들은 인권이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정말 인성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경청하고자 해요. 누가 다른 의견을 낼 때 그 사람이 어떤 경유를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사회를 돕는 것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청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주로 MP를 나가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제가 MP를 나가고 안 나가고 그걸 떠나서 그분들이 갈망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분들은 항상 진정한 지도자가 누군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거든요. 그 진정한 지도자가 누가 될지는 결국은 모르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당원 아까 당원 말씀하셨는데 당의 모임을 가짐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모일 때마다 또는 뭐 이메일상으로 어떤 토론을 할 때 사실은 프로블럼 솔빙이잖아요. 이 각층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권에 가진 특이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책을 공부하고 논리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논리를 따져서 그렇게 해요. 그럼 그분들이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케이지안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근데 정말 참신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렇게 해서 저를 많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그 아이디어는 주는데 제가 뭐 앞으로 나가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안 나간다 그러면 그분들은 더 막 화를 내세요. 정치는 뭐라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대중의 지도자가 보일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조직을 이용해서 그렇지. 그걸 밀어주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냥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야, 분들이 진짜 그런데 아이디어. 아이디어 그래서 하죠. 그냥 생활에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그렇고 한 번씩 이렇게 더 생각해 보는 거. 아, 저런 문제가 어떤 뭐 어떤 에스닉 그룹에서 생겼는데 이게 정말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생각해보고 숙제로서 어떻게 풀어갈까 같이 생각하는 거. 그런 어떤 진정한 휴머니티. 오늘 아주 참 이 콤비네이션이 아주 잘 됐어요. 우리 경험이 많은 우리 권 변호사님 막 호주 정치에 막 발을 그러니까 직업적인 정치 직업이라고도 할 수 없지. 여기는 월급 나오는 게 아니 시의원까지는 봉사직이라고 보시는 게 낫죠. 네, 전문 정치인으로 나서서 발을 디뎌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 우리 조현 같이 그냥 그야말로 그라스루트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을 아주 조화롭게 오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들이 전 세계 한인들 정치를 무관심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현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